미국에서는 몇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판결을 가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하며 100년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인 장기수가 모범수로 30년 만에 출소했다. 그 다음은 오는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향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급 백화점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무려 8,330만 달러의 엄청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같은 정치인인 전 LA시의회 호세 후이자 의원이 연방검찰에서 사법부에 요청한 13년의 구형에 연방재판부는 불과 4주 만에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 13년에 곁들여 LA시와 국세청에 4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특히 전 LA시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이 그동안 후이자 전 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며 주민과 지역구를 돌본 성과를 감안해서 5년의 감형을 탄원했지만은 비리 근절에는 성역이 없다는 뜻을 내세워 본래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공통적 결과는 피의자 나름대로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법부는 개개인의 이유보다 사회 정의를 위해 어떤 범죄이든 범죄는 범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재판 지연 없는 신속한 판결로 중형을 선고한다는 미 사법부의 잣대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라는 직함과 관련되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몇 년째 이재명의 용용 죽겠지 하는 식의 어른답지 않은 어설픈 재롱에 한국 사법부가 질질 끌려다니며 사법부로에서 권위마저 실추시키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이재명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 관련 비리 사건 등의 시간은 물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모 등 존속 살인이나 기타 살인 미수 및 살인에 대해 사회악을 조성하는 중범죄라는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상참작이다, 정신 이상이다라는 면제성 이유를 남발하며 솜방망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다반사다. 아마도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들이 사회 질서를 위한 엄중하고 객관적인 판사보다는 판사 개인의 이념이나 무슨 박애주의자라도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테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해자라는 15살 된 소년을 경찰이 정신질환을 내세워 막바로 단독 감방으로 보내는 대신 긴급 입원부터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죄 소년이 자신은 미성자이니까 깜방 안가하며 해롱됐다는 것이고 보면은 정신질환은커녕 멀쩡한 범죄자로 감방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위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할 사법부를 비롯한 법 집행기관이 지금의 이와 같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처럼 발전된 한국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